가기자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전문투자 증시나 심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각도기 곽선재입니다. 오늘 아침에 각방꿀 나오나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상방 떨어집니다. 오후에 반등하나 막 이랬는데 거의 안 떨어졌어요. 네. 그래도 1% 이상 장중에는 좀 빠지지 않았나요? 아니, 이 정도면 미국에서 빠진 거 감안해보면 물론 어제 떨어지긴 했지만은 하나도 안 떨어진 거죠. 역시 일단 2011년보다는 임팩트가 조금 약한 건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 미국도 그랬고. 그래서 야, 앞으로 이제 2천 간다 이러면서 살아야 되겠어. 그럼 장 3천 갈 것 같아. 2천 간다. 그놈의 3천은 언제 보나 싶은데 네.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아유, 근데 뭐 가기 시작하면 또 한 두세 달이면 또 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 네, 일단 오늘 코스피는 0.4%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예. 막판 들어서 2차전지가 한 2시 넘어서부터 급반등을 하면서 이 코스닥 지수를 좀 끌어올린 것 같고요. 네. 개인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에서 8천억 샀습니다. 기관이 역시나 또 7천억 가까이 팔고요. 개인이 사고 기관이 팔고 이거 계속 어제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율은 1,300원 거의 찍었습니다. 1,299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오늘 일본은 한 1.7% 정도 하락을 했고 홍콩 상해는 0.45%씩 반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우리나라는 좀 떨어졌군요. 코스피는 0.4% 떨어졌으니까. 네, 아시아 중국 쪽은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징적인 게 미국 10년물 금리가 4. 거의 14%예요. 네. 오늘 오후 들어서 계속 올라가더니 어제 대비해서 한 11bp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10년물 금리가 2년물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상승을 했고요. 오늘 업종별로는 의료정비 섹터가 코로나 관련주들이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ST 바이오센서가 22% 상승하면서 업종을 좀 이끌었고요. 미래산업이라는 회사는 오늘 16% 하락했길래 왜 그런지 한번 보니까 무상증자 500% 한다고 공시를 했는데 보통 무상증자 공시하면 급등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시하자마자 급락했더라고요. 이전에 사전에 먼저 주가가 오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이제 정보가 새서 그 전에 반영을 하면 재료 소멸로 이렇게 하락하는데 무상증자 공시하고 떨어지는 거는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섹터가 3%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일동홀딩스가 22%, 일동제약 12%, 진원생명과학, SK바이오사이언스 10% 내외로 상승했고요. 한올바이오, 한미약품도 6%대 상승했습니다. 거의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많이 급등을 했습니다. 뭐 그냥 제약바이오 많이 전반적으로 올랐던데요. 코로나 아닌 것들도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종이목재에서 영풍재질은 오늘도 3% 상승. 진짜 신기하다. 끝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계단처럼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우상향하는 거 보면은 내가 이걸 한번 오늘 만약에 사면 내일 또 설마 내가 고점 찍고 내일부터 떨어질까라는 생각이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이 라더기안 사태를 봤잖아요. 뭐 일주일 정도 급등해서 기분 좋다가 갑자기 막 연하를 막 3-4번씩 맞아버리면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목도를 했기 때문에 쉽게 손이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력들이 마음만 먹으면 더 쉽게 막 올릴 수도 있지 않나, 더 조정할 수 있지 않나. 요즘 이번 주 장 보면서 이거는 뭐 좀 이상하다는 느낌 많이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오른 것도 그렇고 누가 이제 뇌가 없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이번 시장 반응하려면 뇌가 없어야 된다. 아무 생각 없이 밸류에이션 없이 그냥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 장이다. 오히려 그래서 그 가치 투자 오래 안 하셨던 분 중에 가치 투자 지향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아요. 견디기 힘드실 것 같아. 네. 연말 가서 쭉 이렇게 여러 운용사들 수익률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모르겠지만 천차만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기계가 승리할 거라고 봅니다. 이건 기계가 무조건 이겨요. 개인들 기계한테 다 뜯길 겁니다. 기계로 매매하는 알고리즘 매매가 확실하게 이길 거예요. 그렇죠.
네, 오늘 또 철강금속 여기서는 대창, 서원 이런 회사들이 상한가를 갔고요. 동국제강, 현대제철도 4%, 3%대 상승했고 포스코홀딩스도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은 뭐 초전도체 관련돼서 뭐 엮였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기계 섹터가 제일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한신기계, 현대인프라코어, 두산 밥캣 뭐 한 3에서 4%씩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뭐 굴삭기나 이제 원전 관련주들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한전산업, 한전기술도 4, 5%씩 하락한 거 보니까 그런 것 같고 비금속 광물 섹터, 서비스업 대체로 약했습니다. 서비스업 중에서는 뭐 삼성 SDS, CGV, 네이버, 하이브, NC소프트 골고루 조금씩 하락을 했습니다. 네. 네, 오늘 뭐 특정 섹터 이외에는 좀 떨어진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제 리포트를 읽던 중에 키움증권에서 이런 차트를 보여줬어요. 이게 뭐냐면은 뭐 많이 보던 거예요. 2000년 이후로 월별로 코스피 지수, 나스닥 지수의 월별 등락률을 보여주는 표입니다. 네. 과거 통계상 이 표를 한번 보여주면요. 1월 달에는 올랐다가 2월 달엔 떨어졌다가 3, 4, 5 올랐다가 6월 달에 조금 코스피 기준으로 떨어졌고 7월 좋았다가 8, 9, 10월 떨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런 표를 제가 예전부터 볼 때마다 항상 신뢰성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2008년이나 뭐 IMF 때나 뭐 이런 굉장히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칠 만한 네. 그런 사건들이 몇 월에 벌어졌냐에 따라서 이런 평균 데이터를 굉장히 좌지우지 많이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잘 믿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네. 오늘 좀 놀랬던 거는 그래? 그러면 올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번 보자 해가지고 올해 코스피 지수를 한번 봤어요. 2023년도를 저 평균 데이터라고 비교를 해보니까 1월 달에 올해 올랐고 2월 달에 떨어졌고 3, 4, 5월 올랐고 6월 달에 떨어졌고 7월 달에 올랐더라고요. 네. 그리고 8월 지금 월 초부터 지금 떨어지고 있죠. 약간 좀 쎄하다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 명절 효과인데 돈 필요한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일부 영향이 있겠죠. 2월하고 9월에 설날과 추석이 제일 자주 있지 않아요? 그렇죠. 2월하고 9월에? 1월 9월인가 뭐 그럴 거예요. 네, 2월 9월인가. 2월 9월이 제일 많죠. 2월 9월. 네, 설날은 2월 달에 제일 많고 추석은 9월 달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돈 필요한 사람 돈 찾아야지. 써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9월 달에 이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졌잖아요. 네. 그 영향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나스닥도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참 뭐 과연 저대로만 안 갈 거다. 저 그냥 평균치일 뿐이지 저걸 가지고 미래를 예상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참 이상했던 거는 올해 수익률은 저거하고 똑같이 가고 있어서 네. 저대로 만약에 하반기에도 움직인다면 8월, 9월, 10월은 조심해야 된다는 소린데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근데 이미 판세는 정말 이건 진짜 아사리판입니다. 네. 진짜로. 이거는 정말 너무 웃기는 장이에요. 그냥 감각적으로 해야 돼요. 감각적. 밸류에이션 필요 없어. 밸류에이션 하나도 필요 없어요. 밸류에이션 계산하고 있으면 바보예요. 지금 장. 물론 2000년 닷컴 버블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느낌 좀 그런 느낌? 그때 막 적자 나면 주가 오르고 그랬잖아요. 뭐 지금도 약간 분위기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네. 요즘 뭐 주식 얘기하면 다양한 얘기들이 안 나오잖아요. 다 반도체, 뭐 2차전지, 뭐 일부 바이오 여기서 다 끝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양한 업종들에서 다양한 이야기는 안 나오고 다 사람들이 보는 데가 굉장히 한정적인 것만 보고 그쪽으로만 돈이 쏠리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 코인판이 됐습니다. 지금 완전히 코인 하는 친구들 많이 왔을 거예요. 코인보다 더 재밌다 이러면 사고 있을 것 같아. 지금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갈렸어요. 기존에 상한가 가던 것들은 계속 상한가를 갔고, 네. 약간 상한가는 못 가고 애매하게 오르던 애들은 오늘 좀 급락하는 그런 종목들도 나왔습니다. 네. 일단 퀀텀에너지 연구소 홈페이지가 폐쇄됐다라고 합니다. 오전에 폐쇄가 되면서 이때 기점으로 한번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역시나 뭐 서남, 덕성 이런 것들은 계속 상한가를 유지를 하더라고요. 네. 네, 뭐 시총이 작아서인가 좀 핸들링이 쉬워 보이는 느낌이 맞아. 좀 시총 작은 듭니다. 업체들은 붙었고 시총이 큰 애들은 좀 흔들리는 것 같아. 네, 뭔가 퀀텀에너지 지분을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보유는 하고 있지만 시총이 좀 큰 회사 이런 데들은 떨어졌어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좀 극과 극으로 좀 갈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폐쇄가 되고 주가 조정 받은 다음에 곧바로 또 올렸거든요. 네, 거기서 또 그 연구진 중에 한 명이 또 자신 있게
또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아 약간 관련이 있었던 사람. 네. 그 연구에 참여했던 사람이. 네. 뭐 무슨 어디 대학교 교수 김 교수. 네. 이 LK99는 뭐 초전도체가 아닐 수 없다. 네, 맞다. 네, 이런 식으로 네. 인터뷰해서 그것도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질병관리청이 8월 중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만 명이라고 합니다. 네. 최대 7만 6천 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8월 중순 확진자 수가 하루 평균 6만 명 될 것이다. 일종의 감기 기운이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네. 확 독감 비슷한 느낌이 있는데 한여름에 어떻게 이거지? 아마 에어컨 틀어놓고 자서 그런가? 뭐 그 영향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약해져가지고. 네, 집에다가는 에어컨 틀고 우리 회사도 지금 엄청 춥잖아요. 저는 살짝 난방병이란다. 냉방병 좀 왔어요. 추운데 있다가 밖에 나가면 갑자기 막 아프리카 같고 몸 집에 이상해. 가면 또 에어컨 틀고 이러니까. 그리고 땀 흘리고 또 예를 들어 에어컨 뜨는 데 가면은 몸이 젖어 있잖아. 땀을 흘려서. 그 상태에서 에어컨 바람 몸이 훨씬 더 차가워지면서 몸이 이상해집니다. 네. 네, 요즘 뭐 전철도 뭐 예를 들어 길게 타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좀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래도 계속 코로나 환자가 좀 늘어나네요. 한 몇 주 전쯤에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갑자기 좀 늘어나는 것 같다. 근데 거기서 지금 숫자가 7만 6천 명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니까 하루에 네. 굉장히 좀 전망도 좀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예. 물론 치명률은 낮습니다. 지금 0.04%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서 괜찮지만 뭐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 일부 취약한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도 다시 권고를 한다고 네. 합니다. 예. 네, 뭐 코로나로 조심해야겠지만 요즘 독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서 병원도 꽉 차고 있다고 하니까 네. 네, 유의하시고요. 오늘 SD 바이오센서가 22%, 휴마시스 26%, 시젠과 수젠텍도 13%대 네. 뭐 상승했습니다. 유바이올로직스도 뭐 예전에 110만 들었는데 7% 반등했고요. 네. 워낙 많이 떨어진 데서 밑에서 이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막 1-20%씩은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HBM 관련주들은 오늘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네. 좋은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어요. HBM을 부정적으로 보는 리포트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다 이제 수요 전망을 좋게 보고 있는데 오늘 네. IBK에서는 HBM의 수요가 올해 50% 상승할 것이다. 전년 대비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최근 AI 경쟁이 심화에 따라서 수요가 80%까지 증가할 걸로 전망을 수정했습니다. 네. 24년도에는 최대 2배까지도 성장 가능할 걸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올해는 시장 성장을 엔비디아나 AMD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구글이나 아마존 등 빅테크들도 AI 투자에 나서면서 생태계가 훨씬 더 확장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옴디아 같은 경우에는 HBM 시장 전망을 향후 5년 동안 연평균 최소 40%씩 성장할 걸로 보고 있고요. HBM 매출은 24년도 기준으로 전체 시장 대비 한 15% 비중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뭐 Q는 그렇게 생각보다 낮지만 이게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매출 기준으로는 15%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고 IBK에서는 이 15%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굉장히 네. 보수적이다. 훨씬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에서 오늘 삼성전자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저께 저녁이었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뭐 일괄적으로 턴키 수주할 수 있겠다라고 보도가 나왔었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했습니다. 좀 동의하는 것 같아요. 삼성이 이제 향후 2년 동안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HBM 시장에서 네. 설계부터 그다음에 HBM 만들죠. 메모리부터 그리고 2.5D 패키징까지 요거 턴키 생산 체계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네. 공급 안정성 측면에서 신규 고객의 확대의 강점으로 부각이 될 것이다. 충분히 수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HBM이 그렇죠. 원래 하던 거니까. DRAM 적층하는 건데 왜 못해? 네. 그거 말고 이제 HBM하고 GPU하고 팩으로 패키지로 만드는 거라면 전혀 다른 얘기죠. 그렇죠. 턴키 예. 생산 체계가 엔비디아 입장에서 지금 TSMC에서 좀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네. 이쪽으로 조금 더 줄 수 있는 이런 환경도 조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좀 좋은 소식이 좀 많이 들리면 좋겠네요. 네.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부는 적자가 4분기까지 계속 될 걸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적자가. 네. 원래 적자가 좀 빨리 해소가 될 걸로 생각을 했었는데,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1.5% 정도 하락을 했고요. 하이닉스는 0.4% 상승을 네.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HBM 관련주 중에는 이오테크닉스가 12%나 급반등했는데 다른 것들은 그냥 지지부진했어요. 네. 프로텍은 4.5% 하락, 이스페타시스는 거의 8% 가까이 하락을 해서 오늘 나갔습니다. 뭐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금융과 관련돼 오른 것도 있지만 떨어진 건 어제에 비해서 연타로 크게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네, 예, 네. 좀 극과 극으로 좀 많이 갈렸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엔터주들 요새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어요. 며칠 동안. 네, SM, JYP, YG에 대해서 공정위가 현장 조사를 진행을 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이 아이돌 포토카드 끼워 팔기에 대해서 뭐 현장 조사를 나왔다라고 보도 제목은 그렇게 나왔는데 일단 기획사들이 포토카드를 지나치게 상술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민원을 그렇게 많이 넣었나 봐요. 네. 이 민원에서 좀 시작된 조치로 보이고 하나의 그룹의 포토카드가 막 종류가 50종 이렇게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또 사람들이 원하는 특정한 이제 포토카드가 있나 봐요. 근데 그것들이 맞아요. 뭘 사야지 그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네. 게 나올 때까지 계속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앨범이라는 게 진짜 앨범이거든요. CD 앨범이 아니라 그냥 앨범이야. 화보 앨범. 근데 그 예를 들어 거기에 이제 조그만 그 그냥 책자인데 이렇게 카드 그림 카드 같은 사진 카드 같은 게 있어요. 엽서보다 작은 거 이런 거. 근데 그게 다 달라 종류가. 그걸 다른 걸 얻으려고 여러 개 사게 구매를 촉진시키려고 뭐랄까 팔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특정하게 팬층에서 인기가 네. 많은 특정한 포토카드가 있나 봐요. 그거는 뭐 당근마켓 같은 데서 굉장히 비싸게 거래가 되고 네. 거기서 시세 차익을 남기는 사람들도 좀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어쨌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좀 민원이 좀 많이 제기가 됐다라고 하고요. 일단 기획사가 이 앨범이나 굿즈를 제작하는 외주업체하고 네. 구두 계약을 하는 등의 이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있다라고 해서 요거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를 나섰다라고 소식이 하나 있었고 네. 그리고 소속 연예인하고 기획사 간의 불공정 계약 여부도 최근에 50-50 이후로 조금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요것도 조사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크게 얻어맞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서 뭔가 문제가 발생이 되면 그럴 수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일단 오늘도 이 SM이나 JYP, 하이브는 다 2%에서 뭐 4% 사이에 떨어졌는데 YG가 오늘 2% 플러스로 끝났어요. 네. 그게 이제 YG의 그 트레저라는 그룹에서 28일날 발매된 앨범이 이틀 동안에 170만 장이 넘게 팔렸거든요. 네. 네, 이렇게 지금 앨범 판매량이 무슨 발매만 하면 엄청나게 막 팔려대니까 예, 좀 굉장히 이상하긴 주요한 해요. 수입원 중에 하나죠. 근데 만약에 공정위가 이번에 조사를 해서 네. 이 기획사들이 조금 더 이 마케팅을 좀 보수적으로 한다거나 이렇게 되지 그렇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뭐 조사 결과도 지켜봐야겠지만 네. 뭐 말도 안 된다라는 뭐 의견도 있고요. 네. 뭐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죠. 네. 네, 그리고 LNF가 한 2시 정도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잠깐 주가가 출렁이다가 갑자기 이렇게 반등하면서 전체 2차전지 섹터가 다 같이 상승을 좀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이 나빴는데 다 올랐어. 네. 신기하더라고. 예, 네. 일단 2분기 실적은 매출이 1조 3,700억 정도 나왔는데 컨센이 1조 5,600억 조금 미달했고요. 영업이익은 컨센이 한 650억에서 700억 정도였던 것 같은데 영업이익 30억 나왔습니다. 네. 여기서 좀 쇼크에 깜짝 놀랐나 봐요. 그래서 이 실적 발표 나오고 갑자기 이렇게 떨어지더니 네. 곧바로 반등을 했습니다. 예, 네, 일단 그러니까요. 영업이익이 컨센을 하회했던 거는 이 메탈 가격 하락 때문에 P가 하락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 자산도 좀 평가 손실이 영향을 끼쳤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컨콜에서 했던 긍정적 코멘트가 코스피 이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라고 언급을 했고 곧 작업을 시작한다라고도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참 코스닥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곧 이제 상장 폐지할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정리매매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여튼 10대 종목 중에 상당히 많은 종목이 다 떠나려고 하는 이 상황들을 참 코스닥에 있는 분들은 뭐 상관없다고 생각하나 봐. 같은 거래소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나 봐. 이거 참 제가 거래소 하면 이거보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소. 거래소 하면요. 거래소 장사를 하면. 거래소 장사. 이렇게 못하나? 네. 답답할 노릇입니다. 네. 그래서 민영화 얘기도 좀 오래된 이슈이기도 하잖아요. 아니 민영화 안 되고 있어요. 다 민영화인데 민영화 해야죠. 네, 그리고 뭐 경쟁 대체 거래소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 좀 해야 돼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워낙 단순한 걸 좋아해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냥 하나 하면 그냥 하고 더 이상 생각하기 싫어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사실은 메이커가 많아지고 유통업체처럼 많아지고 하는 이런 경쟁을 해서 더 좋은 시장들 많이 만들어질 수 있죠. 예, 차라리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내일은 금요일이니까 쪼치기님이 나오시겠죠? 네. 예, 네. 지난주 엄청난 수익률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압살했는데 이번 주 궁금하네요. 네. 그래, 알겠습니다. 네. 네, 내일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